자, 이어서 유리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 일단 용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유리수를 영어로 하면 레셔널 넘버가 돼요. 레셔널 넘버라고 부르는 겁니다. 레셔널 넘버가 무슨 뜻이었겠어요? 이성적인 숫자는 뜻이었을까요? 레셔널, 이성적이다. 이성적인 수라서 유리수이다. 아니었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유리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레셔널 넘버는 뭐냐면 비로 표현 가능하다. 레이셔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뜻으로 레셔널 넘버를 썼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유리수라기보다는 비율로 가능하다는 게 유비수라고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았지만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리수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유비수로 바꿀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유비수가 맞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유리수로 쓰이고 있고, 사실 유리수라는 정도 개념은 지나가는 수학을 전혀 모르실 것 같은 분은 툭툭 치고도 유리수 문제 아세요? 그럼 들어본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름 바꿀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리수를 R로 따자니 뒤에 있는 실수 리얼 넘버가 너무 안타까워요. 자, 그래서 R을 못 쓰고 Q, 분수에서 퀘션을 따서 Q라는 약자로 유리수를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를 뭐라고 부른다? 유리수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 유리수 Q에 대하여라고 쓸 때 여러분이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수 R이 유리수인 거야. 알겠죠? 유리수면 보통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P분의 Q라 하자 라고 쓴단 말이에요. P분의 Q라 하자 라고 쓰는데, 자, 여러분 논술 처음이니까 잔소리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논술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중요한 점 중에 한 가지, 자, 남들이 못 푸는 문제를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 당연히 좋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대학에 치러 갔을 때 논술을 친다면 거기 있는 그 시험장에 앉아있는 고사장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수능은 다 같이 몰려서 치지만 대학교 고사장에 있는 친구들은 택도 없는 친구들이나 너무 잘하는 친구들은 안 와요. 비슷비슷한 실력대의 친구들이 딱 모여서 시험을 겨루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남들은 아무도 못 푸는데 나 혼자 풀어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당락을 가지려면 남들도 푸는 문제는 다 풀고 남들이 못 푸는 문제는 조금이라도 풀고, 그리고 같이 푼 문제들은 절대 감점당하지 않는 약간 지키기스러운 해결책이 더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논술 문제가 되게 어려워가지고요, 적중해줘가지고 맞추면 남들은 못 푸는데 선생님이 알려준 것대로 푸니까 풀었어, 대박, 합격, 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지만 요즘엔 논술 난이도가 많이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적중해서 맞춘다기보다는 적중을 안 할 수가 없게 그냥 배운 내용에서 나오게 나와 있고, 그 와중에 누가 답안을 잘 써서 감점당하지 않느냐를 지키냐의 싸움으로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그래서 끝나고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야, 몇 번 풀었냐? 뭐뭐 풀었냐? 요즘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나고 너 뭐 풀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이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자, 그럴 때는 점수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키는 것 중에 가장 기본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유리수가 있었어요. 그 유리수를 P분의 Q라 하자 라고 쓰는 순간 1점 깎이는 겁니다. P분의 Q라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P는 자연수 가로 열고 Q는 정수. 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유리수라는 거는 둘 다 정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해도 되는데 어떤 미친 새끼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하겠냐고, 그냥 3분의 2라고 하면 되지. 알겠죠? 자, 그래서 밑에 부모는 뭐로 고정을 시켜준다고? 자연수로 일단 고정을 시켜주고요. 그래야 덜 헷갈리니까 위에만 뭐로 해주면 돼? 정수로 세팅을 해주시면 덜 헷갈리게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P는 자연수, Q는 정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4분의 2하고 2분의 1은 둘이 어떤 수야? 서로 같은 수가 되니까 괜히 이런 말을 안 써놓았다가는 4분의 2, 6분의 3, 8분의 4, 10분의 5가 다 2분의 1인데 너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자, 그러므로 뭐라고 하냐면 P와 Q는 서로 소다 이렇게 써주시면 더 좋죠. P와 Q는 서로 소다 라는 말 하나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리수가 있었다고 치자, 걔를 P분의 Q라고 하자 라고만 간단히 쓰지 마시고 요런 단계를 하나 써주시는 게 유리수를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포맷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유리수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바리? 자, 그럼 이런 유리수를 다룰 때 여러분이 유리수의 성질 중에 한 가지 대표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얘는 뭐냐면 그동안 배웠던 정수나 자연수와 다르게 조밀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조밀성은 계속 사이와 사이에 무한히 많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자연수 같은 경우는 2와 3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정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사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사이에 있는 정수는 없어요. 근데 유리수는 아무 유리수나 가져오더라도 그 유리수 사이에 무조건 유리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조밀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란히 붙어있는 유리수는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찢고 찢어도 그 사이에 또 유리수가 발견되는 아주 조밀하게 쫙 구성되어 있는 녀석을 유리수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만약에 P1이 유리수예요. P2와 P2라는 유리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둘 다 유리수라고 치죠.
알겠죠? 그러면 이 P1과 P2 사이에는 어떤 유리수가 있어요? P1 더하기 P2를 반으로 나눈 거지. 둘의 평균. 얘가 유리수이고 얘가 유리수이면 둘이 더한 순간 어떻게 돼요? 통분되면서 또 다른 유리수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P1 더하기 P2의 2분의 1은 얘와 얘의 가운데 있을 테니까 얘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조밀하다는 성질을 띠고 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유리수는 조밀하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확 드냐면요. 자연수는 쭉 나열되는 거고 정수는 양쪽으로 쭉 나열되는 건데 개수 똑같다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유리수는 그 쭉 나열된 사이사이에 뭐야 다 뭐가 또 있는 거지. 그 사이에도 있고 또 그 사이에도 있고 또 사이에도 있는 거지. 이미 유리수가 정수와 자연수를 포함하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그 안에도 쪼개는데 쪼개는 게 몇 번 쪼갤 수 있다고? 무한히 많이 쪼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자연수 정수보다 개수가 어때 보여요? 훨씬 더 많아 보이죠. 알겠죠? 훨씬 더 개수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다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수의 개수는 몇 개랑 똑같다고? 자연수랑 똑같다고. 자, 이거 언제 설명해 준다고? 지금? 아니요. 예제 문제를 풀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